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장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계속적으로 섹터에 힘을 실고, 거기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의 폭등을 하다가, 요 근래에는, 초격차, 초전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이 4조, 쉽게 얘기해서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차익 실현을 가장 많이 했고,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포스코 홀딩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믿음이 뛰어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중에 또 하나다.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외인 기간 최근 3주 동안 계속적으로 퍼홀딩스를 팔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성장주들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코스닥에 대한 지수를 조금 떨어뜨리고 있죠. 자, 2차 전지가 계속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하락이죠. 이 2차 전지 거품이 최근에는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영향을 끼치면서 이 인버스에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버스는 뭐냐면 ETF라고 하면 상장지수 펀드인데 이거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수라는 게 뭐냐면 보통 코스피의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무방하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전지 주들 주도했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관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코스닥 인버스에 어떤 영향을 많이 끼치는 종목이죠.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비중이 다 높고 이러한 것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면 반대로 그 코스닥의 지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지수 하락의 베팅을 인버스 상당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2차 전지주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 계속 빠지고 있고, 심지어는 ETN에도 발길을 돌리고 있고, 심지어 또 선물 거래에 어, 바닥 가겠다, 더 떨어진다라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물 거래는 뭐냐면 치킨 게임이에요. 치킨 게임. 두 명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한 명은 간다, 올라간다. 한 명은 떨어진다에 베팅을 거는 거죠. 근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금 초과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들은 사실 하기가 힘들고요. 전문가급 개인들이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개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개인들이 현재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들은 상장지수 증권 ETN을 통해 더 가감하게 코스닥 하락세, 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향후 이 거품이 지금 어느 정도 꼈다. 제가 물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차 전지주들 여러 가지가 있죠.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하는 종목들 다 좋은 종목인 맞습니다만, 최근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2차 전지주들을 사들이는 것은 맞아요. 자, 포모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거죠. 나는 안 샀는데 남들은 사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고 배가 아파. 나도 뒤따라 산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포모 심리가 확산이 되고, 이 포모 심리가 다른 나라보다 국내에 더 사실은 심각한 그런 심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웃이 잘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것처럼 이 포모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 MJ도 어르신도 테마주 여기에 특히 2차 전지주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초전도 체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을 다 쳤죠.
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장기 분산 투자, 리스크가 적은 장기 분산 투자에는 등을 돌리고, 이런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점점 수급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대출이라든지 B2, 과거에 있었던 그런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향후 주가 조정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차 전지주에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혹은 정말 확신 있는 분, 혹은 비중이 적은 분들,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잉여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살아남겠죠. 그 외적으로 최근에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신용으로 혹은 대출 혹은 무리하게 비중을 많이 실은 분들은 아무래도 손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수, 상장지수 펀드 하락에 베팅했던 어떤 개인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LK99 이게 지금 난리죠. 이게 난립니다. 이게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가 정말 현실화되면 지금 이 떨어지지 배터리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 초전도체가 나오게 된다면 엄청난 미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 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는 결과를 재현하려는 노력은 부진한 모습, 그리고 연구자들은 심히 회의적이다. 연구도 이 물질, 이 초전도성을 지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멜랜디 교수가 결론을 내기엔 너무 이르다. 데이터가 설득력이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초전도체 검증위에서도 현재 데이터로는 상온 초전도체라고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긍정적인 것은 중국의 화정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연구팀에서 지금 마이스너 반자성이라고 하죠.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성공했다. 실질적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물건이 떠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초전도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만약에 정말 상용화가 되거나 혹은 정말 이게 초전도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2차 전지주들은 빠지겠죠. 지금 오늘 증시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전도체가 막 갈고 있을 때 2차 전지들은 오히려 빠지고, 초전도체가 살짝 빠질 때 2차 전지들이 올라가는, 서로 어떻게 보면 해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한 그 검증이 한 달 뒤에 성공적이다,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2차 전지주들이 나락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뜬구름 잡는 소리다, 아직 상용화되기는 멀었다라고 하면 한 달 뒤에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차 전지주는 싫든 좋든 한 달 정도는 행보 혹은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